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설날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설날 아침 여러분들 온 가족과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에 바라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면서 2월 중순 설날 특집 양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간단하게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극사항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교재 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쪽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84쪽을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84쪽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몇 줄만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사양. 자극사양은 벌을 일찍 깨운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로 벌 깨우기 이후 약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수경칩 시기 벌을 깨운 농가는 깨우기 후 약 20일 후에 자극사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한 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양의 저장 및 숙성 작업은 벌의 노화를 자극하므로 1차 출방 및 증소 준비 시기 중에 사양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벌에 익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사양 말 그대로 우리가 자극이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진 않겠는데 자극사양은 너무 일찍 하셔도 안 됩니다. 자극사양이라는 것은 설탕물을 주게 되는 건데 이제 봄벌을 지금 바로 시작했다, 깨웠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즉시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바로 즉시 하는 것은 식량이 없을 경우에는 하셔도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월동 식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봉군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내금을 여러분들이 했을 겁니다. 식량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식량이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미리 비축해둔 식량 소비를 보충해 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체 사료 이런 거를 미리 넣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식량은 있다고 보고 그런데 깨우면서 바로 이걸 식량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자꾸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고 나서 30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30일 동안 있으니까 식량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내검할 때 식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다 먹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우면서 식량이 넘는지도 살짝 보시면서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자극사양이 아닌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비상식량으로서 우리 고체 사료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고체 사료를 넣어주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체 사료는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탕물을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거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 많이 남아있는 그 봉구는 그것이 다 소진돼야 됩니다. 만약에 식량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또 이걸 넣어주게 되면 자꾸 저장을 하니까 빈 공간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빈 공간에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산란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찍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식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자꾸 이 자극사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극사양 식량 있는 식량을 빨리 먹고 그 빈자리에다가 자꾸 산란을 할 공간을 우리가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란 능력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식량이 너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넣어주게 되면은 식량 넣어주게 되면은 산란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해줘라. 아니 굶어 죽지 않으니까 안에 식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 주라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꼭 30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 환경에 따라서 벌이 늘어나고 보니까 벌이 많이 늘어났다 새벌이 나왔다 또 식량이 좀 달랑달랑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은 사실 하시다가 보면요
딱 수학 공식같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탄력성 있게 여기도 30일이라고 해놨지만 표준입니다. 여기서 내 환경에 따라 좀 땡길 수도 있고 뭐 30일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해주셔야 되고, 자극 사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물 대용으로 쓰실 그런 하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사용하는 이 만드는 비율은 보통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사용할 때 1대1로 하게 되는데, 요 자극 사용만큼 조금 묽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극 사용할 때 이 넣는 양입니다. 양을 너무 많이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넣을 거 이 큰 비닐 봉지에 그냥 이 배구공만하게 넣어가지고 넣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양은 약 한 2홉 정도 선으로 이렇게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바로 물에다가 저장을 해버려요. 그럼 산란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 벌들은 빨리 갖다가 물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줘야지. 그나마 적게 줘도 많이 줘도 분명히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억 줬는데 저장 안 하느냐? 합니다. 오늘 2억 줬으면 내일 되면 다 물에다 저장하고 없어요. 우리 빈 봉지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주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저장해 놓은 걸 그 소진할 때까지는 주면 안 돼요. 그 줄 때까지 언제나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넣어주면 돼요. 왜? 그래야지 빈 공간이 생겨서 우선 오늘은 저장했지만은 내일도 먹고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다 소진할 때까지. 그럼 또 빈 방이 생기면 거기다 빨리 또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하지 벌을 지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쪽 옆 페이지에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축소 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월 초순부터 모든 본군의 축소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축소 작업을 해야 한다. 축소 작업은 오늘뿐만 아니라 작년 계속해서 축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축소 작업만 관리 잘 하셔도요 벌에 반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에 지금 이 봄볼 깨울 때 축소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요, 축소를 한다면 이 소비를 빈 빼주는 겁니다. 그죠? 벌이 다 골고루 붙어 있어요. 한쪽을 몰려있다 하더라도 이미 벌이 다 붙어 있으면 빼면은 그 벌을 쓸어야 되고 그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한두 통 같으면 시간이 뭐 하겠지만은 몇십 통 되고 몇백 통 되면요 그거 만만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빼내지 말고 바로 약간 소비를 벌리고 두 매 사이에 넣든 한 매 사이에 넣든 바로 경기판을 갖다 질러주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판을 질러주게 되면은 바로 이 자체가 산매로 축소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려요. 벌이 또 적다 그러면 2매와 2매 사이에 넣으면 2매도 축소한, 즉 옛날에 보면 소비를 빼주는 역할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소비를 둬야 되냐? 바로 있으면은 20일 이후가 되면은 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소를 해야 돼요. 점소하면 소비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 이 경기판만 질러주게 되면은 곧 증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벌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고 벌한테도 도움이 되고 한 번 더 뚜껑을 안 열어서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기판을 질러주는 의미가 바로 축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의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온이다. 우리 덮어주는 것만 보온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막아주는 자체가 하나 보온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축소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해주시면은 내금할 때 미리 해주신 분들은 안 해주셔도 되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깨우면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깨우면서 일단 화분떡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도 뭐 매년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1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하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시고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본인의 습관대로 하시겠다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잘 물어서 저도 체험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100% 성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화분떡입니다. 그죠? 뭐 우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화분은 바로 애벌레나 유봉이 먹는 특별 음식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아야 됩니다. 질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다 부족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유봉이나 애벌레들은요, 이 화분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바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을 분해하고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효소들을 넣어서 우리는 만들었다. 다음에 생균제는, 생균제는 뭐냐? 생균제는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유익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균제를 넣게 되면은 장이 튼튼해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해서 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본중앙에서 만든 이 화분떡은 여러분들 가정에 양봉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안에 도착됩니다. 생산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걸 받음과 동시에 따뜻한 곳에 두셔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내일 또 바로 써야 되겠다는 분들은 박스를 뜯어서 흩어져서 따뜻한 곳에 두시게 되면 더 빨리 숙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 여러 가지 유산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김치라든지 요거도 전부 발효식품은 청국장 많이 먹잖아요. 다 그런 그 유익균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소제와 똑같이 발효를 시키면 훨씬 더 벌한테 유익해지고 또 따뜻한 데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 화분떡은 차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벌통 안에 바로 넣어주면 바로 확 붙어서 바로 즉시 빨아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수. 깨우고 나시면은 바로 이 물도 필수적이죠. 육아의 3대 요소는 바로 식량, 화분, 물. 이 세 가지가 육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물질입니다. 뭐 온도는 필요하냐?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온도, 습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제 그래서 요 물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소문급수로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지난 우리 1월달에 제가 비닐 개포를 해서 급수를 하라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해주시고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자동 급수도 이제 봉구리 많다 보면은 이걸 200개 300개 넣는 거 이건 못해요. 그 자동 급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 급수로 또 꼭 봉구리 많아야지 하는 건 아닙니다. 30통 50통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자동 급수하면은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고 노동 절약도 되고 아주 편리합니다. 이때 자동 급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영양제라든지 소금을 약간 타서 그렇게 두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소금은 하나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소금 자체가 미네랄, 하나 영양소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소금이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그냥 짠맛에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위해서 넣는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속에서는요 소금의 역할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중앙에서 봉교와 밀랍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제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가격으로 맞춰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생산하는데 판로가 없다. 그런 분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연락 주시면 봉교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원료죠.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큰 소득이 됩니다. 연락 주시고 밀랍도 여러분들 흙집이라든지 나오면 버리지 말고 여름에 이렇게 끓여 가지고 가을이라든지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도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버리지 말고 꼭 잘 모아서 해 놓으시면 흙집 같은 거 지금 아주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본 중앙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성 강의를 해서 오프라인을 해서 1년 과정, 마이스터 과정이라 해서 1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양봉기술 전문 양성 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여기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직접 육안을 보시면서 또 자기 벌을 직접 한번 다뤄보시면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 온라인은 가깝게 계시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 또 참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점점 온라인 교육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벌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시고 조금 들으시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우리 본방송,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송 그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송출해 드리는데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또 지난 거 항상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라이브로 그 방송을 못 봤다 그러면 그 이튿날 보셔도 되고 또 내년을 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편리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이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자격증 발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중앙에는요 양봉 기술 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 기술은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여러분들 소지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또 꿀을 하나 팔더라도 고객들로부터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창업을 한다든지 농민 후계자를 한다든지 농업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때 아무래도 훨씬 더 우선순위로서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등록만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 소정에 여러 가지 구비할 것들 서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하시는 분이 전화 주시면 하도록 하고 어쨌건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설날 특집 방송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봄들을 잘 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